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연 섬유를 고온 처리한 활성탄 섬유는 안전보호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필터나 축전지 부품 등에도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기능성 섬유입니다. 익산에코 융합섬유연구원이 추진하는 활성탄 섬유의 산업화에 정부 지원이 확정돼 기술 지원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자치 기능이 미흡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이 군산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 당사자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마저 받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군산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없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떠나고 청습도 이전하기로 해 썰렁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쓰레기가 방치되고 노숙자도 머물고 있어 혐오의 거리로 전락했다는 자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면과 같은 천연 섬유를 고온 처리해 만드는 것이 활성탄 섬유입니다. 높은 강도의 흡착과 탈취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안전보호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필터나 또 축전지 부품 등에도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기능성 섬유인데요.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서 기술 지원과 산업화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는 200여 곳, 도내 섬유산업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토종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천연 섬유를 활용하는 노동 집약형으로 기술 경쟁력이 낮고 영세해 단순 하청이 대부분입니다. 만들기는 여기서 만드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그 소비자가의 10% 마진 보기가 쉽지가 않는데 안타까운 심정이죠. 반면 천연 섬유를 고온 처리해 만들 수 있는 활성탄 섬유, 높은 강도의 흡착, 탈취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안전 보호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필터나 축전지 부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태우면 재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를 전처리를 해서 특수한 공정을 거치게 되면 검정 원단 형태의 탄소 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숯과 같은 기능이 있는 활성화된 원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활성탄소 섬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활성탄 섬유를 익산 섬유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1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에코융합 섬유연구원과 원광대 등의 생산과 시험 분석 관련 장비 32종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활성탄 섬유에 대한 공정기술을 정립하게 되면 익산 섬유업계에서 상용화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안전보호 윤복한 제품 사업과 관련해 평택과 대구 등지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활성탄 섬유 활용이 지역업계에 정착된다면 제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 섬유 기반으로 해서 그걸 안정화 탄화해가지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의료 쪽에서 그 화학복이라든지 소방복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활성탄 필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섬유 산업의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익산 섬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를 통해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그린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새만금 신항을 저탄소 스마트 항만 등 국제적인 트렌드로 고려해 개발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에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을 그린수소 전용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개발할 사업 시행자에게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부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관광레저용지 공유수면 396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사업 시행자를 공모합니다. 응모 희망자는 테마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맞는 관광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3천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이 주어집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익산 지역 농가와 잇따라 계약을 맺어 지역 원료 공급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입주기업인 국민바이오는 오가닉팜 영농조합과 연간 15톤 이상의 약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쿠엔즈 버킷은 익산 망성농협으로부터 참깨 등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같은 계약 재배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또 지역 농가는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익산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제1기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또 6일에는 창립총회도 가졌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를 확대한 주민자치회로 바뀐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영등 일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 지역으로 영등 일동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작년 1월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실제 주민위원들로 구성돼 기존 자치위원회 25명에서 50명까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1기 자치위원회는 36명이 지원해 30명이 선발됐습니다. 크게는 우리 주민자치 회는 2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둘 수 있다, 위원을.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동민들이 위원들도 그 공모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생활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마을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자치활동 강화와 자율적 운영이 큰 특징입니다. 기존 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 모습보다 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했지만 자치회는 스스로 지역 현안 사업을 시에 건의하고 수행하는 등 자치의 의미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발대식에 앞서 초대 회장 정기정 위원을 비롯한 손수길 부회장과 임원진은 정원율 익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 사무국 운영 간사 인건비 지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존 위원회 일 당시 지원받던 주민 참여 예산 3천만 원을 포함한 주민세 환원 예산 7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정식 활동에 들어간 주민자치회. 이전의 위원회보다 자치를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14개 시군과 5개 기관이 마한 역사문화 정비에 협력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 등 14개 시군과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국립익산박물관, 전북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어제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마한 유적 발굴 조사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는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도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3일 도의회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산 항만역사관 건립사업이 국비 확보와 운영비 마련에 차질을 빚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122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항만역사체험관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2019년 사업비를 해수부와 군산시가 각각 50% 부담토록 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매칭으로 진행될 경우 건설비 61억 원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 부담에 국가사업이 아니면 항만역사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외면했던 군산시의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 당사자에 한정하고 또 개인정보 동의서마저 받지 않아 사실상 강도 높은 조사가 어려운데요. 반쪽짜리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군산시의회에 시의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이딴 요구에도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시의회는 경찰 요청에 나흘 만에 응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전수조사에 나선 전주 익산시의회와 달리 자진조사를 외면해온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빈축을 받아온 터라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을 씻겠다는 의도가 사실상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동의서 대신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소하고 뭐 생년월일이나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만 형식적인 것만 가르쳐 달라.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한테 뭐 통보한 사항이 없어요. 게다가 조사 대상은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는 제외한 시의원 23명으로 한정해 애당초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조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조사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하지 않고 조사한 이후 경찰이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는 조사를 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로 넘어간 건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넘어갔다면 사실은 조사 의지가 군산시의회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진해서 조사받기를 거부한 군산시의회. 결국 경찰이 나섰지만 자칫 변죽만 울리고 반쪽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오룡동 금광지구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8월 모집할 계획입니다.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21제곱미터 34호와 29제곱미터 30호, 36제곱미터 34호로 모두 98세대가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179만 6,331명입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119명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내 인구는 지난 2005년 190만 명이 무너진 뒤 최근 3년 새 5만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3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가 오른 98.6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수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낮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가 입주한 문화예술인들은 하나둘 떠나고 또 성습도 이전하기로 해 썰렁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쓰레기가 방치되고 노숙자도 머물고 있어 혐오의 거리로 전락했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사람 그림자 자체가 한산해진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식당은 대부분 문이 열려 있지만 점심시간에도 식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공숙경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문화예술의 거리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공간, 청숙 공간이나 이런 공간은 젊은이들이 유입이 돼서 소통을 하는 공간인데 젊은이들 자체가 구경하기가 이미 어렵고요. 2019년 7월 문화예술의 거리에 들어선 청숲은 당시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을 합해 8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운영한 지 2년도 안 돼 이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때 문화예술의 거리를 살리겠다며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것이 무색한 상황. 청숲은 공간 활용성 부족을 해결하고 창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옛 한오바 호텔 3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익산 아트센터를 찾는 관광객도 하루 평균 10명 정도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많이 안 오시는 날은 전혀 없기도 하고요. 네. 주말에는 조금 그래도 20명 뭐 이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지금 사실 아트센터도 방문객이 많이 없어서 지금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해야지 관광객들을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역 건설사가 문화예술의 거리에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인들이 떠나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벤치에는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 테마거리가 아니라 혐오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이랄지 아니면은 이 거리 뭐 고백스타 앞에 뭐 노숙자가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뭐 앞에서 술을 마시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3년 전부터 문화관광재단의 지원도 끊기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탓에 거리에 남아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앞날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익산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예술의 거리에 64억 원을 들였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명입니다. 어제 488명보다 5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2만 4,26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 514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이 늘어 1,840명이 됐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8%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번 주가 유행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사이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5명, 완주 3명, 남원 2명, 진안과 고창 각각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82명입니다. 익산과 군산은 어제에 이어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79명, 군산은 252명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익산 139명과 군산 43명 등 모두 954명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군산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없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와 또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군산시는 지역 거주 제한과 또 거래 내역 조회 등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부동산에 쏠리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입주가 시작된 군산 조촌동의 A아파트. 이 아파트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실거래가가 약 7,500만 원 올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나온동의 B아파트는 전체 매수인 가운데 70% 이상이 외지인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전주의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외지인들의 군산 지역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전주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다시 외지인들이 군산이나 익산으로 또 가까운 우리 저기 혁신도시 완주 혁신, 그다음에 완주 삼봉시가 급등하게 지금 그 외지인들이 85%를 싹쓸이 쇼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거래도 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싼 노후 아파트의 사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노후된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는 옛날 취득세를 옛날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동성 자금이나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외지인들 또 갭 투자자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비정상 거래에 대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시는 군산 시민에게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고 특별조사 단속반을 꾸려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그 거래 매도 매수자 간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이게 그 금액을 주고 사실대로 확실하게 주었냐,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대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확인하는 거 자기 거래가 된다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외지인들의 수요 집중으로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군산.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환경부가 새만금호 정체수역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 용역을 통해 새만금호 정체수역 현황을 분석하고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내 환경단체는 내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호 정체수역이 크게 늘었고 이는 새만금 수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획량 조작을 위해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60톤급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조업일지를 작성할 때 유성 필기구를 이용하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부분에 2줄을 긋고 수정 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분석한 지난해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익산은 인구 10만 명당 7.4명, 군산은 9.3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9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김제가 32.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진안이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 로스쿨은 지난달 21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42명이 합격해 합격률 30.6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입니다. 한편 원광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초시 합격률은 61%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하위권인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1,630억 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방역 활동 지원 66억 원, 원격 교육 활성화 19억 원, 스쿨존 환경 개선 185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4일 봄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조리된 음식을 적정 온도에 보관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전북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해 배달 음식점, 반찬 가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4일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네모 ENG, 다스코, 소레코 등 새만금 산단 투자기업 5개사가 참석해 투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산단 내 환경정비, 공장 설립 안내, 노선버스 운행을 건의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과 협력해 새만금 산단의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6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입니다. 신청일 현재 군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희망자는 다음 달 4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과 채만식 문학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활동을 벌입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독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열고 있고 채만식 문학관은 오는 31일까지 공예작품 전시가 이어집니다. 또한 양 전시관은 독립운동과 3D 퍼즐 맞추기 체험 행사를 열고 관람객들에게 기념품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전북대학교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대 김동원 총장과 강팔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새만금 주력사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합니다. 또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추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팔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호박 모종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확한 호박 판매 수익금은 연말에 지역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 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가 지역 아동센터 49곳, 1,140여 명의 아동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1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